자, 한번 해볼 건데, 이 문제의 힌트는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그려 일단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고 정말로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 그리는 거는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순서가 있지. 첫 번째 원래 함수를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x축으로 접어 올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려보신 다음에 그 다음은 그냥 이해를 해서 새로운 함수 fk를 한번 만들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미분감은 저희가 활용해서 앞으로 종종 할 느낌이라서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한번 그래프 일단 그려볼 시간 1분 드릴게요. 그래프만 빠르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은 이해해봅시다. 자, 1분 드렸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자, 그래프를 그리고 실제로는 안 그리고 풀 수 없나요? 못 풉니다. 꼭 그려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자, 그리는 순서가 있다고 했지. 첫 번째는 뭐다?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는 이제 고의 중에 원래 분석이 끝나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뭐 매번 꼭지점을 이용해서 많이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찍고 잠깐 같은데 꼭지점을 찍고 그리고 자 여러분이 y절편 자, x값이 0일 때 y값이 0 이 점을 지나는데 자, 아래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단계가 뭐냐면요. x축 위로 접어 올립니다. 그 모든 절대값 이렇게 식 전체에 있는 함수는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한번 접어 올려보시면 봐봐. 이미 위에 있는 것들은 접을 필요가 없지. 요 밑에 있는 것들만 싹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싹. 한번 접어 올려볼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접어 올라가겠지. 그리고 질문. 뭐가 좀 그림 이상하냐? 질문. 혹시 요때 y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y값? 얼마일까? 1이겠지. 요 마이너스 1이 올라왔으면 1이겠죠. 간단한 대칭이니까. 자, 밑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네, 실제로 어렵지 않죠. 자, 간단히 그려보시면 되고. 자, 이어서 이제 시키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어서 저희한테 시키는 게, 자, 이 그래프와, 자, 지금부터 그래프 하나를 더 그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는데요. 자, y는 숫자.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겠죠? 어떤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거 어떻게 그려요? 이거잖아. 자, 지금 여러분들, 자, 손을 딱 이렇게 합니다. 왜? 지금 일단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래프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즉, 제가 지금부터 움직이는 놈이 있을 겁니다.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얘는요, 자, 읽어보시면,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어딘가에 있으면 교점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 그 개수를 지금부터 FK라고 함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지금부터 FK 만들면서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얘를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겁니다. 자, 만약에 K가 여기 있잖아요. 교점이 있나요?
교점 뜻이 뭐야? 만나는 점 했어요? 그럼 자, K가 언제까지는 교점이 있을까? 이거 0이죠. 0보다 작을 때까지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없으니까 그 개수를 FK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 빵개일 때가 있다는 거야. 언제예요? K가 언제까지? K가 0보다 작을 때까지는 빵개였잖아요. 이걸로 만든 함수예요, 지금. 교점의 개수로 만든 함수입니다. 이해돼? 여러분들 여기는요, 교점이 없잖아. 언제까지는? 여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K가 딱 0일 때가 있죠. X축. 이때는 교점 몇 개 생겨요? 그러면 2개일 때가 있네요. 언제? K가 딱 0일 때. 지금 저희가 말로 하는 걸 이제 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미분에서 이런 느낌으로 좀 뭔가 할 일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맛보시고 이런 느낌이구나. 저는 뭐 시키고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랑 저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만든 함수예요. 이 함수는. 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요. 교점 몇 개 돼버려 갑자기? 1, 2, 3, 4. 언제까지 얘기해요? 0과 1 사이가 딱 몇 개요? 4개네요. 4개도 가능하네. 언제? K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4개도 가능해요. 지금 어떤 식인지 뭐 아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함수예요. 그리고 자, 또 여러분들이 K가 딱 1일 때가 있죠. 이때는 몇 개예요? 3개도 있네요. 저만 안 되면 돼요. 자, K가 1일 때는 교점이 순간적으로 3개가 됩니다. 몇 대? 몇 대? 그리고 이 K가 1보다 크면요. 교점 몇 개예요? 끝까지 2개입니다. 이제는 2개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1보다 클 때는 쭉 2개다. 라고 해서 이게 FK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만든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마지막 A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까지 끊고 얘를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이제 얘만 보고 이걸 풀면 되는데, 자, 지금 이 함수의 여러분들 불연속인 점들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얼마 전에 숙제할 때 외운 말이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건드리는 게 경계점들이거든요. 0, 1 이런데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몇 개일 것 같으신가? 여러분 원래는 이제 얘를 또 이 F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 편하긴 해요. 그리기 되게 쉬워요.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를 K축이라고 할게요. X가 아니라 K로 쓰고 있거든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빵이래요. 지금 요거잖아요. 0보다 작을 때는 빵개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0일 때는 2개예요. 2개. 그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4개래요. 이렇게. 그리고 1일 때는 3개래요.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2개예요. 사실 뭐 이런 함수예요. 얘를 그려보세요. 혹시 불연속인 점 보이세요? 몇 군데 있어요? 딱 2군데 안에. 여기 한번 끊기고, 한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2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그때 A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니까 0과 1이 되겠네요. 이렇게 2군데가 불연속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하자면, 일단 FK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말 그대로 그래프 얘를 먼저 그리고 얘는 고정이니까. 얘를 그린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로 만드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그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묻고 있는 게 이 함수가 지금 불연속인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그냥 이런 경계점, 사실 이 두 군데예요. 얘네 둘에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 0부터 작을 때, 0일 때, 4일, 1일 때, 클 때. 이 두 군데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다 연속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느낌이 좀 막 가끔 나와요. 이런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다음에 또 만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알겠죠? 자, 이어서 다음 장 볼게요. 자, 연속함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요. 이 친구의 성질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활용 같은 걸 배웠어요. 무슨 정리를 배웠는데, 자, 여러분들이 39번, 자, 얘는 안 풀 건데,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런 거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에서 연속을 배워왔고 이제 몇 가지 분석을 저희가 끝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F라는 함수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언제 연속이에요? 쟤는 항상 연속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아요. 모든 다항 함수는 연속인 함수입니다. 어떤 점이든 간에. 자, 얘도 여러분들 연속일까요?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이렇게 연속인 함수를 곱해도 연속일까? 그렇다는 거지. 더해도, 빼도, 나눠도 연속이다가 이제 성질입니다. 그런 특히 여러분들이 어디를 주의해야 돼? 이런 2번 같은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 자, GX만 보면 다연속이지. 다연속이면 얘 다연속일까요? 자, 얘는 어디를 주의해야 돼? 자, 한번 표현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거는요. 분모가 0인 것들은 꼭 제외를 해줘야 돼요. 왜? 분모가 0 되는 게 있어 걔는 결국 이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못 나와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는 혹시 그런 x가 있나요? 자, x제곱 역시 0 되는 그런 x 있나요? 얼마 있죠? 0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냐면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의 0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는 아마 구간의 기호를 써야 되니까 같은 말인데 저희가 뭐 이렇게 끊어가면 0만 빼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특히 여기에 분모가 0 되는 게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41번은요. 저희가 배운 그 정리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정리란 건데 얘는 아마 숙제해 보시면 딱히 의식 안 해도 풀립니다. 그냥 최대값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양끝점 이 많은데 특별히 제가 주의하는 몇 가지 함수가 있지. 뭐 2차 함수라던가 특히 이거였죠. 유리함수, 절대값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베스트는 그릴 줄 알면 제일 좋긴 해요. 짧은 내용이요. 아시겠죠? 그리고 42번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문제고 저희가 날선형 스타트에서는 이 증명을 한번 또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단계별로 일단은 사이값 정리 조건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핵심이 하나 있지. 그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그 사이에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이게 연속함수고 사이에 있으면 걔를 한 번쯤은 지나간다가 결론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마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그 베이직쌤처럼 이렇게 보인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던 더 빈칸 채우기로 나올 것 같고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관련 유형 문제가 있죠. 그 점찍기. 사이값은 약간 좀 그게 핫합니다. 이건 잘 핫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생각보다 몇 장 안 남긴 했거든? 쭉 해서 끝내실래요? 좀 쉬었다 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한 1시간 좀 안 되게 지났어요. 한 55분? 저희가 한 5분 늦게 시작해서 가는데 이제 한 2, 30분 내로 끝나긴 합니다. 뒤에 넘겨보면 여기 67번 끝일 거거든요. 더 할 건 없고. 또 중간에 제가 건너뛰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의외로 우리가 대단한 평가에서는 별로 안 풀 겁니다. 거기는 생각보다 평이더라고요. 자, 한번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해 드린 대로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따라.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자, 이 함수가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 함수는요 이거 실제로 우리가 근이 있는 걸 그냥 보일 수도 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F가 2차식이잖아요.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2차 방정식 그냥 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의 공식을 구해보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출제 의도 따라서 사이값 정리로 보통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이런 말을 나오면 사이값 문제입니다. 사이값은 최소 하나를 보이는 정도야. 그 이상은 몰라요. 알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지금부터 증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크게 2단계에 걸쳐 합니다. 2단계. 첫 번째 단계는 어쩌면 뭐 필기를 하면 사이값 정리를 쓰기 전에 사이값 정리의 조건을 좀 체크하는 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원래 무슨 정리는요. 여러분들 딱히 의식 안 하겠지만 원래 이걸 먼저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쓰면 감점입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주어진 구간이 있지. 자, 이 구간을 닫힌 구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닫힌 구간에서 자, 두 번째, 자, 이 함수가 여기서 연속인 거를 원래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아마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fx가 다항함수라는 게 그냥 이유입니다. 사실 책에 따라서 이 말도 안 쓰기도해요. 그냥 선포합니다. 다항함수로 여기에서 연속이다. 자, 최대값 정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상위값 하나를 더 보여줘야 돼. 양 끝점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양 끝점 대입해 볼게요. 자, F에다가 0 넣어보시면요. 자, 0 나오죠. 그리고 F에다가 2 넣어보시면요. 6 나오죠. 그러므로 다르네요. 그리고 알다시피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 사이에 얘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사이값이에요. 여기가 0이면 그 사이에 0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기가 1이면 그 사이에 1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다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두 번째 파트야. 이제 사이값 정리의 결론을 쓰겠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의 결론에 이제 의하면 자,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요. 사실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므로 사이값 정리의 결론에 의해서 자, 이제는 방금 구한 F0과 F2 사이에 누가 있죠? 1이 있지. 그렇죠. 1 있잖아요. 여기 0, 여기가 1이 있죠. 즉, 이 사이에 1이 있는 걸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부등식으로. 1이 있고 그냥 결론을 선포하면 돼요. 이게 있고 그러므로 이 1을 가리키는 어떤 C라는 게 최소 이거인 C가 어디에 마지막 결론에는 열린 구간을 씁니다. 여기에 존재합니다. 나가면서 끝납니다. 사실은 이거에 적어도라는 걸 쓰기 중에 해야 돼요. 적어도 한 개. 최소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실 그 이유는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쟤를 한번 제가 다음 장에 점찍기 제가 많이 한다고 했잖아. 사실 이거 설명을 점찍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F0이 지금 0이었지. 0. 그리고 F2가 지금 얼마였어요? 6이었잖아. 여러분 자 지금 우리의 지점은요. 여기 사이에 지금 1이 있을 거고 1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 함수가 한 번쯤은 지나갈 거 안 지나갈까요? 왜 지나가요?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연속이란 말이 지나가야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대신에 왜 적어도란 말을 쓰냐면 한 번 지나갈지 두 번일지 이런 건 몰라요. 어쨌든 한 번은 지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 장가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 49번 같은 느낌 기억나세요? 자, 4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저희가 베이직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사이값은 시험을 나올 것 같아요. 자, 49번 물론 저희 책에는 이런 느낌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유사한 문제도 이제 그런 점찍기라던가 좀 그런 느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참고로 위에 fx라는 연속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 f에 관한 몇 가지 점들이 쭉 나와 있지. 여기 점이 나온 것들은 아까처럼 이제 대입해서 뭐 이렇게 확인하겠다는 거고. 근데 밑에 보시면 새로운 방정식은 fx만 있지 않아요. 오른쪽에 x라는 걸 뺀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0과 1 사이에서 근을 몇 개 가지는지 최소한. 자, 지금부터 한번 풀이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한번 잘 듣고 혹시 좀 어려운 친구는 필기를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지. 함수가 언뜻 보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보이지만 참고로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x라는 함수를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입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좋긴 해요. 자, fx 빼기 x라는 거는 자, 연속함수지. 그리고 혹시 x도 연속함수인가요? 그럼 자,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는 연속함수일까? 연속함수야.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저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새로운 함수를 h라고 할게요. 보통 이렇게 맞추면 합니다. 이러면 안 헷갈리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뭘로 바뀐다? hx가 0이 되니 여기에 실근이 몇 개이니? 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위에 점들이 왜 나왔을까요? 저 점들을 다 대입해서 결국 저희가 기억나? 앞장에서 저희가 여기가 1인 걸 했었지. 1. 즉 1일 때는 그 사이에 1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0일 때는 그 사이에 0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0 나올 때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보통 뭐를 많이 건드린 줄 아세요? 결국 사이에 0이 있단 말은 양옆에 뭐가 달라야 돼? 양옆에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즉 이거 가지고 해서 우리가 책에서 뭐 부등식도 만들고요. 부호가 달라야 돼.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 가운데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0을 나올 때는 부호가 다르는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할 점은요. 위에 보시면 0도 있지만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 6개의 점을 다 대입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저희는 찾을 거예요. 뭐가? 부호가 달라지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때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h0. 자, 한번 요 식에다가 한번 x 자리에 0. 여기 0 넣어보시면 얘가 그냥 f0이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를 6번 할 겁니다. 두 번째, h1이 아니에요. h3분의 1. 자, 여러분들 이제 3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6분의 1인가? 이렇게 6분의 1. 그리고 세 번째, 자, h2분의 1. 즉 얘는 f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요. 자,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마이너스 6분의 5. 자, 네 번째, 자, h3분의 2. 자, 얘는 f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요. 이거 얼마나 오죠? 4분의 3. 12분의 9 빼기 8이니까 12분의 1 나옵니다. 자, 힘들다. 다섯 번째. 자, h4분의 3. 은 자, f4분의 3 빼기 4분의 3이고요. 자, f4분의 3이 5분의 4이기 때문에 자, 5분의 4 빼기 4분의 3은 통분해 보시면 20분의 16 빼기 15, 즉 20분의 1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h1까지 그 위에 있는 6점을 다 체크해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양 끝점이 0, 1이라고 0이만 체크하면 안 되는 문제야. 왜? 이것만 체크하면 안 되는 게 이 점들이 왜 나오냐는 거지. 저 점들을 알단 말이에요. 저것들도 어떠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점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h1은 자, f1 빼기 1이고요. f1이 6분의 5니까 자, 마이너스 6분의 1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점을 6개 다 체크했습니다. 이 h라는 새로운 함수 체크한 거 여러분들 절대로 이것만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이번 문제는 요거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면 돼요? 여기서 넘어갈 때 가운데 0이 있는 것들이 몇 개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 자, 여기는 될까 안 될까? 자, 0과 3분의 1 사이에, 자, 0일 때는 음수, 3분의 1은 양수지. 한 번은 뭐 지나갈까요? 0 지나갑니다. 한 개. 자, 여기는 될까, 여러분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한 개. 그리고 자, 3번이랑 4번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음수면 가운데 0이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리고 4번에서 5번 될까 안 될까? 요거 되겠죠? 돼요? 양수, 그럼 잠깐만요. 4번이 양수였네. sorry. 그럼 3번, 4번 되네요. 근데 여기 음수, 여기 양수니까 되고 4번, 5번은 돼 안 돼? 요거는 양수면 또 0이 없잖아. 그럼 안 됩니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안 되고, 그리고 5번, 6번은 돼야 안 돼요? 되니까 총 몇 개? 적어도 4개는 지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따로 필기해 주시고, 사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단순하게 이제 그냥 fx가 아니라 fx 빼기 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합니다. 저 함수를 묶어서 맞춰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6점을 다 체크한 다음에 결국 가운데 0이 있단 말이에요. 부가 달라지는 포인트를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자, 밑에 50번 풀어볼게요. 제가 안 푼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안 푼 거니까, 또 뒤에 답안지를 다 드렸습니다. 이번엔 그냥 혹시 이제 먼저 푼 친구들은 그냥 채점 좀 해보시고요. 제가 일단 요거를 공식적으로 숙제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놀림놀이처럼 한번 더 복습을 해보세요. 특히 교과서는 어쨌든 중요해.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참고합니다. 자, 50번. 얘도 일단 힌트는 사이값 정리 문제입니다. 저희 책에서도 아마 한 문제 제가 주도하에 설명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일상생활에도 이런 연속의 개념들이 쓰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럼 시간 같은 거는 연속일까 아닐까? 연속이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봐봐, 시간을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란 말은 어딘가를 건너뛸 수 있잖아요. 끊겨있는. 근데 시간은 그게 가능해요? 갑자기 1시에서 2시로 확 점프할 수 있나? 없는 시간 차이 안 된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연속의 개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키라던가 시간, 온도, 혹은 여기 문제에 나오는 속력 같은 거 원래 연속이야. 근데 그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시간은 연속 아닌 것 같은데요. 왜? 1시에서 1시 1분 사이에는 시간이 없을까요? 그럼 원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원래 사람이 우리가 보려고 그냥 이제 단위를 시간, 분, 초로 나눈 거지. 그리고 인터넷 가보시면요, 초 말고 더 얇은 것도 있어요. 진짜 막 이것도 있어요. 실제로 뭐 올림픽 할 때는 더 얇은 거 쓰잖아. 얇은 거. 더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연속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도 속력이라는, 한번 필기해 보시래요. 속력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실은 연속입니다. 즉 연속은 특별히 연속의 말을 안 해도 이미 속력에서 연속이 체크가 되는 거고, 얘는 참고로 사이값 정리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이해해볼게. 자, 어떤 육상 선수가 처음에 얼마로 출발했대요? 11m/s. 속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11로 출발 딱 했대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도 얼마였대요? 11이었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칠판에서 한번 간단히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런 거야. 지금 트랙인가요? 이런 트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출발할 때도 분명히 속력이 11이었습니다. 출발. 그런데 한 바퀴 들고 도착할 때도 속력이 얼마였다? 이거였대요. 자, 우린 이것만 가지고 옳은 것만 고를 겁니다. 즉 그 말인 뜻은 이걸로 절대로 알 수 없거나 그런 뇌피셜은 다 빼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쩌면 쉬운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자, 기억 볼까요? 자, 속력이 이거인 순간이 중간에 최소 3번 있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저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너무 정보가 빈약해서 저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 걸리겠습니다. 뭐 해설지행이 거창하게 설명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저걸 알아요? 여기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르겠습니다. 모릅니다. 니은 볼게요. 자, 모든 순간의 속력은 이것보다 빨랐다. 여러분 이 친구가 달릴 건데 여기 전부 다 11보다 빨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힘들면 좀 줄 수도 있잖아. 모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제 뭐 뒤에 해설지 보니까 뭐 발레 같은 거 간단히 보여주는데 뭐 굳이 뭐 외고 그냥 당연히 그건 모르잖아. 자, 디귿 나무인데요. 맞겠죠? 자, 디귿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얘는 왜 맞을 수 있는지. 자, 이게 어쩌면 사이값 정리의 이제 결론을 좀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출발선을 떠날 때와 요때랑 다시 출발선에 왔을 때 요때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빼고 말하는 거야.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어떤 속력이 같을 때가 있었다. 자, 예를 들면 중간에 예를 들어 이게 한 번 있으면요, 이게 어딘가에 한 번 더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래 같잖아. 그래서 빼준 거야. 이거 빼고 중간에 한 번 속력이 같을 때가 있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뭐 이거인데. 일단은 자 맞고요. 자, 이유를 말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이유를 설명할 때 원래는 좀 구분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뭐, 여러분 지금 속력이 11이었잖아. 정말 사실은 협치에서 말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10을 달릴 수 있지. 이런 걸 저희가 어려운 말을 원래 등속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이면 속력이 같은 경우라면, 즉 항상 11m/s라면 지금 맞죠? 그럼 뭐 무한히 11이니까 다 같겠죠. 얘는 지금 두 번만 물어보잖아. 최소 두 번. 근데 얘는 뭐 항상 되니까 이러면 당연히 디귿은 돼요. 그렇죠. 즉 우리는 이제 고민할 게 처음과 끝이 다 같지 않고 처음과 끝 사이 어딘가에서 속력이 바뀐 경우가 사실은 더 일반적일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달려요? 우리가 수학 문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힘들잖아. 돈이 적으면 뭐 줄 때도 있고 더 많겠지. 자, 이럴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 그럼 예를 들어 언젠가 한번 자 갑자기 힘을 냈어. 이럴 때 이때 거 칠게요.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누구들을 지나갔을까요? 여러분들 뭔지 몰라도 뭐 12 같은 거 한번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 어디가 12하고 지나갔겠죠. 이게 가능한 게 연속이라서요. 어떻게 속력을 건너뛰어요? 여러분 달릴 때 11을 13으로 가서 점프를 했어요? 이거 안 지나가고? 무조건 한번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또 뭐 한번 지나갔을까?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인 거예요. 속력이 바뀌었어도 어쨌든 한 번쯤은 똑같은 속력이 나왔을 거라면 두 번은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필기해 드릴게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해설지에는 이걸 더 멋있게 써놓는데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야. 자,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는요 좀 사이값 문제고, 그러니까 기억 이유를 왜 걸었냐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 우리 어떻게 알아? 친구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정보만 가지고 보자면 디귿은 사실 가능하고 이유가 이제 사이값 정리의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속력이 바뀌었다면 무조건 여기 바뀌기 전후로 한 번쯤 두 번이 같은 속력이 존재합니다. 필연적으로. 왜? 처음과 끝이 속력이 똑같잖아. 그 말은 11과 13 사이 뭐가 나왔을 거고 똑같게 나왔겠죠. 그래서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에 58번 갈게요. 미리 말할게. 딱 3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위에 안 푼 것들이 그냥 계산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58번. 저희 교재에서 한 적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필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오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왜 나왔지? 이거 값 구하는 문제지. 이거 무한되면 값이 없는 거죠. 이거 오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랑 한 적 있고 이제 이런 세팅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설명한 적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힌트는
문제는 두 번째에는 요 식의 세팅을 여러분들이 그냥 꼭 외우세요. 요 세팅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따로 좀 암기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세팅이냐면 왼쪽에는 자, FG가 뭔지 몰라요. 그럼 지금 저희가 아는 거라고는 두 번째에는 요 식밖에 몰라요. FG가 뭔지를 몰라. 근데 왼쪽에 자, F라는 친구는 X가 무한히 커지면 오른쪽으로 계속 갑니다. 이렇게 계속 커진대요. 자, 이 문제는요, 첫 번째. 어떤 극한이 나왔는데 한쪽이 이렇게 무한대일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세팅. 그리고 오른쪽을 여러분 보시면요. 자, 오른쪽은 F랑 G랑 막 섞어서 만든 새로운 함수고, 자, 이 함수는 1로 수렴합니다. 자, 요 세팅을 기억할게요. 자, 이렇게 자, 꼭 1이 아니어도 숫자가 나와요. 다시 한쪽은 무한대, 한쪽은 숫자가 나오는 이런 세팅이 존재해요. 저희 교재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필기한 거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결론을 암기하세요. 자, 이런 세팅은 지금 왜 나왔냐면요. 자, 결론은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무한대 쪽을요. 이 무한대 쪽을 분모에 쓰고요. 숫자 쪽을 분자에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 그럼 얘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몇 것 같아요? 이거 1입니다. 아, 0입니다. 왜?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성질 배울 때 한 가지 상식을 만들었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걸 이해했다면요. 지금 분모를 무한대로 가. 분모는 계속 커지고 분자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잖아. 그럼 분모가 계속 커진 데가 어떻게 나오겠죠? 0으로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이걸 외우세요. 저렇게 두 개를 조합하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한쪽은 무한대, 한쪽은 숫자. 즉 보시는 것 자체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인 게 중요한 거야. 얘는 수렴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소위 모양 만들기라는 용어는 이 문제가. 자, 예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 fx를요, 요렇게 분리해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자, 왼쪽은 4, 오른쪽은 fx분의 2gx가 되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리미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한번 싹 분리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2항을 해서 얘는 4겠죠. 2항을 해서 나누기 2까지 요 2를 꺼낼 수 있으니까 좀 미리 꺼내드릴까요? 2를 꺼낼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 결국 저희한테 뭐를 주겠다? fx분의 gx라는 걸 줍니다. 얼마? 자, 이걸 가져오면 제가 또 필기한 모양 만들기라는 용어입니다. 즉 저희는 이어서 지금부터 이 모양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만들면 끝나요. 이 모양을. 자, 혹시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올까요? 여기 안에. 여러분, 자, 참고로 저희는 F랑 G가 뭔지 모르지만 F분의 G가 2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자, 여러분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지금부터 분모 분자를 F로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사실은 F분의 G니까 F 나누면 됩니다. 분모 문제. 한번 F로 다 나눠보시면요. 자, 어떻게 돼? 자, 이렇게 해서 F분의 G, 자, F분의 G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2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 넣어서 푸는 문제예요. 모양 만들기라는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아무튼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나오면 어떤 세팅? 한쪽이 무한대고 한쪽이 숫자면 이렇게 조립을 할 줄 알아야 먼저. 분모에 무한이 가게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어서 소위 모양 만들기예요. 이 모양이 필요합니다. 이 모양이. F랑 G는 몰라도